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은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송 거부를 계속할 땐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물연대가 과욕을 부리다가 자칫 쪽박을 찰 신세가 될 상황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하철 노조 파업은 네. 아주 다행히 오늘 새벽에 타결이 됐죠. 네, 타결이 됐습니다. 예. 민노총에서 와가지고 뭐 개입을 한다 어쩐다 했는데 어쨌든 타결이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원래 뭐 파업을 하기로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노총에서 화물연대 지금 파업하자고 있잖아요. 거의 보조 맞춰달라고 또 들쑤신 거죠. 예, 그런 그래서 거죠. 어제 하루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하철부터 난리가 났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무슨 사건이 날 수도 있는 어제 그 충무로역 같은 데는 지하철역 밖에까지 사람이 줄 서 있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아니 지하철이 한 30분에 한 대씩 오니까. 저는 뭐 시내를 요새 안 나가고 또 이 러시아를 피해서 출근을 하니까요. 잘못하면 어제 사망사고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위태로웠어요. 자칫하면 지하철 노조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네. 명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또 철도 파업도 있고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민노총 간에 강대강 대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치 국면이 최정점으로 치달아가는 양상인데 어제 그러니까 30일에도 이 화물연대하고 국토교통부 2차 교섭이 있었는데 뭐 50분 만에 결렬됐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더 이상 하지도 않겠다고 원희룡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파업에 들어갔는데 뭐 1차 협상, 2차 협상까지 했지만 얘기가 화물연대 쪽의 주장이 너무 좀 엉터리 없이 하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그 우리 지금 임금 안전운임제라는 게 말이 안전운임이지 화물차 운전수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 보장을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때 한 거거든요. 2020년에 도입해서 올해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한시 일몰제로 끝나게 돼 있으면은 화물연대 측에서는 지금 시멘트, 레미콘 뭐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그거 좀 연장해달라고 읍소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일몰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게 해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멘트, 레미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유류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뭐 다른 모든 거 철강 다 해줘라. 다 해달라는 그러니까 그거 자칫하면 우리 화물 운임대다가 기업들은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화물 연대 여기는 노조입니까? 뭡니까? 왜 연대라고 합니까? 노조 예를 들면은 화물차도 어떤 화물 회사에 고용이 돼서 일하는 그런 운전기사도 있을 때고 그렇죠. 지금 요 화물연대처럼 본인이 차주가 된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요. 일종의 뭐 개인 사업자들이죠. 사업자인데 연대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뭉쳐서 어떻게 보면 노조처럼 활동하는 거지. 사실은 개별적인 사람들이죠. 화물연대 그러니까 연세대학 출신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해요. 우리가 그렇게 무대포냐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사협상 대상도 아니죠. 그걸 민노총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다른 이 업종까지 다 확대해가지고 판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정권 타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하고는 진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다. 여기서 지면은 윤 대통령은 이제 바로 식물 정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기면 바로 주도권을 잡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물연대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화물연대 아마 조합원이 한 2만 5천 명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실질적인. 그러나 이번에 뭐 대상자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뭐 한 2,500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근데 이게 전국에 물류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노총으로서는 다른데 파업보다도 무슨 기업에서 하는 것은 그 기업만 그렇죠. 영향이 있지만 이 화물연대가 이렇게 파업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올스톱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항만, 공사 현장이니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돼 있죠. 뭐 레미콘이나 컨테이너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으니까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이게 기상천외한 법이거든요. 예. 저 화물연대 개별 사업자가 하는 거는 노조도 제대로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부산항을 점거해가지고 봉쇄를 완전히 뭐 물류가 그냥 절단이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해 2번이나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 제도를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쌓아놓은 똥 치우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해놓은 업무 개시 명령 이거가 어떻게 보면 트래펑 역할을 하는 거죠. 하수가 막혔는데 예. 그렇게 기상천외한 거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고 보면 한미 FTA도 큰일이지만 이런 업무 개시 명령 제도를 도입해 놓은 거 그거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번에 전혀 손쓸 수 없을 뻔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 화물연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가 됐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때 이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뭐 대성국약으로 제가 기억에 내놓은 것 같아요. 표 얻으려고. 그렇죠. 2020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어. 예, 그 대선공약 때부터 이제 연기를 피우고 도입은 2020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제 끝나는 거죠. 3년. 그러니까 대선 공약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일몰제 문재인이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화물을 어떻게 운임을 보장을 해요. 시장이 있는데 시장 가격으로 해야지. 무조건 얼마 이상 해줘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하는 일몰제를 한 건데 이번에 화물 사업자들이 이거 갖고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지난 6월에도 취임 한 달 만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떠보기로 한 거예요. 그때 너무 쉽게 저희들도 이 얘기를 했어. 아니 이렇게 쉽게 물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뽐대를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달라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국무회의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죠. 아니 시험 보는데 수업 시간에 시험 보는데 컨닝 하려고 하면서 시험 분위기를 망치는 놈들을 가만 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시험 보는 데까지 방해한다면 그거는 그 방해하는 놈을 시험장에서 끌어내서 학칙에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이번에 깨진 유리창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돌 던지고 오염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노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한 거에 한자성어로 저는 3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고육지책이다. 하루에 3천억씩 지금 돈 깨지고 있거든요. 손실이. 국가 물류가 마비되고 이제 주유소 기름 떨어지고 하면은 국가 겨울에 오는데 대란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안 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만시지탄이죠.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 원희룡 장관이 그 화물연대 파업할 때 너무 느슨하게 합의를 해줬어요. 연말에 다 해줄게. 그 업종 대상도 늘려주고 다 해줄게. 그래서 빨리 덮었거든요. 이거 이번 사단이 터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시지탄 초기에 좀 제압을 했었으면 이렇지 않다. 또 하나는 이제 타산지석이죠. 다른 데서 배워오는 거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배워오는 데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1981년 8월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 관제사들 일제 파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수구로 들었느냐? 아주 강하게 나갔습니다. 전원 48시간 내에 복귀해라. 복귀 안 한 사람들 11,350명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리고 나중에 죄치역 금지, 노조주의 박탈,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끝까지 들어가서 아예 절단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꼽잖아요.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엉망된 거를 레이건 대통령이 살렸거든요. 네. 그건 이제 노조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큰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화물연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컨트롤하느냐, 윤 대통령이 저는 운명이 갈려 있다 봅니다. 앞으로 교육개혁도 해야 되고 연금개혁도 해야 되고 하는데 노조 이건 노동개혁도 아니고 있는 법 지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만약에 못한다면은 대통령은 저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레임덕이 바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리더십을 일각에서는 스트롱 윤석열로 네. 돌아왔다 이렇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네. 레이건 리더십, 대처, 네. 영국 수상 그렇죠. 리더십으로 지금 이 노조 문제를 네. 해결을 하겠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임기 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기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 기싸움에서 밀리면은 5년 내에 그렇죠. 뭐 꼼짝 못하 지금 뭐 식물 대통령 되버리는 민주당이 169석 들고 또 뒤에서 펌프질하고 있잖아요. 예. 노조 잘한다고 박수 치고 있고 민노총 산업 마비시키려고 총 파업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고 한데 윤 대통령이 여기서 지난번에 대우조선 파업할 때도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덮어버렸어요. 예, 왜? 맞아요. 그건 좀 이해가 가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국회 의석도 적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도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 서둘러서 좀 타협을 해주니 노조가 이 윤석열 정부를 좀 우습게 본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 그립을 콱 잡았거든요. 네. 매다 꼽아야 됩니다. 네, 매다 맞아요. 꼽아야 돼요. 그래서 한판승을 해버려야지 이 윤 대통령이 계속 순항을 할 수 있고 총선까지는 어차피 힘들어요. 네. 169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잘라낼 수도 없는 것이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면 이번에 화물연대를 속된 말로 아작을 내야 됩니다. 지금 아작을 내는 네. 과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16일 동안 그 파업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의 경우 오늘로 이제 8일째인데 지금 정부 입장은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이 오히려 국토부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 선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를 해버리겠다. 그렇죠. 이달 말에 끝나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가만히 끝나네.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폐지 당연히 검토해야죠. 그리고 또 지금 유류 보조금 지급하거든요. 예, 예. 그 보조금 뭐하러 줘요? 예, 이렇게 파업하는데 그런 것도 주지 말아야죠. 예, 모든 거를 원점에서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말씀하신 대로 유류세 보조 금지하도록 예. 하겠다. 그리고 계속 운송을 업무 복귀 예. 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지금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그렇죠.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면허 정지 그렇죠. 또는 취소까지도 하겠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그렇죠. 이것도 검토하고 산업을 세우는 단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연대 뭐 없애버리겠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법대로 하면 돼요. 법에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30일 동안에 안 하면은 면허 정지 1차. 그래도 또 말 안 들으면은 이 면허 취소, 아예 퇴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법대로 확실하게 하고 저는 화물연대가 저렇게 파업을 계속하잖아요. 네. 군 동원해야죠. 군. 네. 군 동원해야 됩니다. 네. 아니면 전 국민들이 빨리 화물차 면허 따가지고 저도 뭐 일종 면허밖에 없는데 화물 면허를 따서 저래도 좀 운전하러 나간다는 각오로 이번에 불편하면 참여해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군을 동원을 하겠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런 철도라든가 지하철 이런 것은 군인이 와서 바로 운전하면 되는데 네. 화물차는 다 개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열쇠도 그게- 본인이 갖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못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 쉽지 않죠. 예. 뺏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노조가 사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인데. 그런데 지금 정부가 원칙으로 또 법을 철저히 준수를 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화물 노조에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조합원들도 지금 할 수 없이 다 일을 멈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쇠구슬 던지고 운행하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네. 그 번호 적어 놨다가 거기다 또 보복을 보복하고. 하고 그럴까 봐서 지금 멈춰 있는데 이탈자가 좀 속출한다네요. 그게 이 화물 트레일러 하나가 2억 원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매달 이게 그렇죠. 할부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2억 현금 갖고 사는 사람 몇 명이 예. 있겠어요. 다 대출 받아서. 먹고 사는 게 더 그렇죠.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개인 사업자인데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달 벌어서 그 달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저렇게 대책 없이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천인가 어디 쪽 가는데 예. 대못을 큰 거를 70몇 개, 150개인가를 깔아놨어요. 도로에다가. 예. 예? 그런 거는 정말 엄벌을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쇠구슬 일이죠. 던진 놈이라든지 예. 뭐 어디 또 유류차에다가 또 라이터 던진 놈도 있더라고요. 그런 놈들은 그냥 속된 유리차가 말로 폭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놈은 아예 물고를 내야 됩니다. 물고. 예? 옛날에 왜 영모죄 그 고문하듯이 물고를 내야 됩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작심을 하고 네. 이번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민노총도 또 여기도 만만치 않은 뭐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세웠다시피 했고 문재인 정권 내내 청부서를 계속 날려가지고 오히려 정부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보면 문민 정권이죠. 문민 정권. 문재인하고 민주노총 공동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눈치 보다 보니까 민노총을 간을 배 밖에 나오게 만들어서 간을 너무 키워줬죠. 예. 근데 민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입니까? 아주 극소수예요. 네. 극소수 아주 배부른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거기에 언제까지 우리 나라가 끌려다니느냐. 이번에 저는 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예? 이 기회에 노조를 정말 이 국가하고 같이 가는 지금은 완전히 국민의회에서 국민을 누르고 있잖아요.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조들이라는 게 귀족 노조고 네. 사실 이 사람들은 배가 부른 사람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어요. 아유, 현대차 이런 데 다 연봉이 1억 넘잖아요. 예. 그런 데서 지금 더 달라고 계속 아우성을 치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그 속에는 결국은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 넓혀가지고 정권도 쥐고 흔들겠다 그런 거고. 그렇죠. 전에 어느 목사님 이 설교를 내가 잠깐 들으니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예. 그 사람이 옛날에 이석기 그 밑에 있었다고 그러대요. 네, 그래갖고 네. 이석기 물러나면서 그쪽을 경기 동부연합 아닙니까? 네, 네. 그쪽 출신인 모양이에요. 네. 제가 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네, 네. 그래갖고 민노총에 가갖고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뭐 색깔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민노총도 정부가 이렇게 강경에 나오니까 3일에는 전국 노동자회의 그리고 6일에는 총파 이 투쟁에 나서겠다 해갖고 30일 날 긴급 중앙 집행위를 열어갖고 결정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맞붙어 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현재와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장기화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래요? 뭐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해요. 강경해서 저 화물연대가 약점이 많잖아요. 법 개정 안 하면은 이달 말에 없어지는데요. 예, 한 번 그러네. 없어지면 또 만들기가 쉽습니까? 저는 수그리고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윤 대통령이 수그리고 들어온다고 해서 헛소리 받아주면 안 돼요. 오히려 이번에 계기로 삼아야 돼요. 네, 맞아요. 민노총이 이게 민노총이 지금 종북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하면 그 반대하고 김정은이나 잘한다고 박수치고 윤 대통령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정권 퇴진 운동한다고 전국에서 버스 몰고 오고 이거를 저는 민노총을 정말 민노총 노조를 위한 순수한 노동자를 위한 단체로 거듭나게 이번에 거기까지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그런 방향에서 좀 결론이 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테슬라한테도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기차인가요? 우리나라 좀 투자하라고 했는데 극민노총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개를 흔들잖아요.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노조니까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저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 교육개혁 세 가지 중에 이 노동개혁만 해도 사실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동개혁만 해도 저는 개혁 대통령으로 저는 이름 남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기왕에 칼을 뺐으니까 확실히 이 절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8월 달에 한 거 윤 대통령이 그걸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관제사 노조가 항복하고 와도 안 받아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안 받아줬어요. 섣부르게 손 안 잡습니다. 한번 전투하자고 총을 뺐으면은 쏴 죽여야지 저쪽에서 손 내렸다고 같이 집어넣지 않습니다. 전에 조국이가 그 얘기 비슷한 거 했잖아요. 모기가 뭐 이렇게 비빈다고 해갖고 봐주면 안 된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어른들한테 듣는 말 했잖아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이번 기회에 저는 이 노조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저는 고쳐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